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연금을 받을까 아니면 주택연금을 받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확실하게 그 정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절대로 무모한 최악의 선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미국의 속담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에서 살아있는 생새우를 막 굽는데 놀라서 새우가 뛰쳐나갔는데 이런 방바닥이나 주방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 속으로 떨어졌다. 설상가상이라는 뜻인데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차선의 선택이라도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악의 선택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농지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까요? 정말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지도 주택보다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둘 다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딜레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부부가 노후생활비 그러니까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서 조달할 계획이 있죠. 그런데 아파트 9억 원짜리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5억 원이고요. 감정평가액은 5억 5,556만 원으로 평가하니까 현재 감정평가액 90%로 잡았을 때 농지가 5억 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주택연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농지연금을 선택할 것이냐 정말로 어떻습니까? 행복한 고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농지도 주택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지만요. 여기서 잘못 선택한다면 지옥길을 가야 되니까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5억 원 평가했을 때 매월 60세부터 정액종신형으로 173만 4,320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요, 9억 원짜리로 가입한다면 60세부터 정액종신형으로 178만 1,000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지연금이 주택연금 대비해서 61.72% 평가액이 더 낮죠. 낮은데 비슷한 연금액을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딱 봐도 1.6배가량 더 많은 농지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95세까지 수령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36년 동안 7억 4,92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초 농지 가격 5억 5,556만 원 대비해서 무려 135%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36년 동안에 7억 6,94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최초 주택가격 9억 원 대비해서 85%, 100%도 안 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조한 연금액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누계액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금액도 유리한데 연금 누계액도 농지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최초 주택가격 36년 전 가입했던 금액보다도 85%밖에 못 받는다니까 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이요. 물론 둘 다 정액형, 고정된 연금을 받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요, 정말로 둘 다 형편없는 똥값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나마 어떻습니까? 농지연금이 들어간 돈 대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자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확정금리나 변동금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금리 2%입니다. 그리고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를 통해서 6개월 단위 변동하는데요. 현재 2024년도 10월달 기준 2.54%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보험 성격이 있는 위험부담률 0.5% 플러스 하니까 확정금리 선택한다면 2.5%고요. 금리 변동에 전혀 걱정이 없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 선택한다면 현재도 3.04%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월복리 2.5%를 확정금리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택연금은요, 대부분 6개월 변동금리, 코픽스 금리를 씁니다. CD 금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6개월, CD는 3개월 단위다 보니까 그거 잘 안 씁니다.
6개월 코픽스 금리 변동금리가 현재 3.4%고요. 가상금리 0.85%, 그 다음에 왜 붙여야 되는지 모르는 보험 성격의 연보증이율 0.75%가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한다면 유사시에 보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 맞는데요. 유사시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 사망하지 않는다,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택연금은 연보증이율 절대로 돌려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월복리 이자 팍팍 때립니다. 거기다가 초기 보증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택가격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오르던가 아니면 그 최초의 전제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돌려주지 않죠. 이 모든 것들 연 5.0% 월복리를 쓰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주의점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농지연금은 2.5% 확정금리고 그 두 배가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5%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배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요, 두 배가 아니라 월복리는 따따따블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요, 지진이 강도가 3이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6이다 지진이 그러면 두 배의 피해가 올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오산이죠. 왜냐하면요 지진 강도도 따따따블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7 정도 되고 그러면요 거의 뭐 건물이 다 무너지고요 9라고 한다면 완전히 폭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3이다 4 정도라면요 아마 잘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 감각이 둔한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을 정도의 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3배 더 많다 9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죠. 30배 300배 그 이상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월복리 이자도 2.5% 대비해서 5.0%는 두 배니까 뭐 얼마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오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자가 바로 월복리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복리 이자는 1%일 때는 그다지 부담이 없어요. 2%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2.5%라면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라면요. 이거는 폭망 수준이고요. 4%, 5%, 6%다. 그거는 지옥길을 간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농지연금 95세까지 내야 되는 이자. 그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거든요. 돌아가시면서 내야 되겠죠. 2.5% 기준으로 4억 6,384만 원 냅니다. 이에 반해서 주택연금은요. 놀랍게도 14억 6,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이 농지연금 대비해서 무려 10억 원 정도 그 이자를 더 냅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보다 적은 그 연금액을 받습니다. 누계액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어떻습니까? 4억 6천 대비해서 14억 6천입니다. 10억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장수를 한다면 그 갭은 더 벌어지겠죠. 농지연금은 120세까지 산다면 12억 6,953만 원 받습니다. 연금 누계액이요. 하지만 이자는 17억 1,728만 원이죠. 1.5배 정도.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농지연금도 장수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요. 120세까지 산다면 13억 370만 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내야 되는 이자액이요. 이거 계산 잘못한 거 아닌지 모를 정도로 눈 비비고 다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75억 2,066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 주택연금이 농지연금 대비해서 무려 58억 원 이상의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담보는 어떻습니까? 담보는 훨씬 더 많잖아요. 5억 대비 9억 원으로 뭐 엄청난 그 담보를 내주고도 그 내야 되는 이자는요. 총 받는 돈은 비슷하게 받으면서 내야 되는 이자가 58억 원 이상이라니 이게 꿈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속된 말로 레알이라고 하죠. 정말 하는 뜻이 되는데요. 정말로 이 정도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5% 금리가 유지가 된다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5%가 아니라 6%, 7%, 8%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것은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의 정말로 지옥 속에 사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한다니까 농지연금도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아예 처음부터 장수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교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려사항이 있죠. 농지연금은 경작을 선수해서 산출물이 있죠. 그 다음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추가의 수입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주택연금은 절대로 그
추가 그 수입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증금 없는 월세 수입 창출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거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지옥길을 또 가야 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월세 수입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지연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유리하기 때문에 나는 주택연금 가입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농지 가격이 아파트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느 것이 먼저 더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져도 누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농지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농지연금 어떻습니까? 가입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더 떨어지는데, 똥값 되는데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무조건 농지를 사서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팔아서 농지를 사서 농지연금을 가입할 태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하지만 농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생각들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식량 자원을 무기로 해서 국가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80% 이상의 어떻습니까? 식량, 여기에는 사료까지 포함합니다. 80% 이상 수입을 하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자기 편한 대로 경강부회를 일삼으면서 곡하가세하는 전문가의 말을 곁들이면서요, 말도 안 되는 부조리 속에 사는 비현명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반성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남한테 그것을 권한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은요, 최악이 되고요. 농지연금 가입은 주택연금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수하게 된다면 차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을 모두 가입해서 한 번에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아주 쉬운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지하고 주택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어떻습니까? 상속받은 농지에서 은퇴 생활하면서 경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km 이내의 도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근접한 군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사람은 농지연금하고 주택연금 동시에 가입해서 한 방에 그냥 노후 생활비를 끝내겠다 이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두 개 다 선택한다면요, 정말로 여러분들 지옥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요, 살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현명한 사람은 살기 전에 지옥길을 피하는 것이 진짜로 현명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주택연금을 가입할 것인가, 농지연금을 가입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누구나 자기가 판단한 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택연금 선택한다면 최악이 될 것이고요. 농지연금도 제가 볼 때는요, 차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면 농지연금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악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젊어서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부가 가입 강화하고 각종 많이 받기 위해서 최대보험료나 만 18세부터 가입을 하고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하고요. 추납하고 반납하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만드는 것을 바로 지금 연금이 없어서 연금액이 적어서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을 만지작거리는 카드를 만지고 계시다면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 때에선 그러지 않도록 만 18세 이상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반드시 교육하고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